네,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 그리고 전기 쪽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 야, 이거 테마가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붙어버리네요. 테마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다 괜찮은데 저는 여기서 전기 관련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대원전선 한번 예시로 이야기를 하면 전기 관련주가 얼마 전에 올랐던 거 기억나세요? 작년이네요. 벌써 그게 작년 4월이네. 작년에 전기 관련주가 잘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유지를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해서 이후로 반등이 6개월 정도 침체 기간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때 시장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최근 시장의 특징이었죠. 사실 반등이 좀 나오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잖아요. 올라갈 땐 기세 좋게 뭐 시가총액도 큰 종목들이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뭐 신고가 가는 것처럼 하면서 했다가 누를 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한 번의 반등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눌러버렸다는 거죠. 전기 쪽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럼 전기 쪽 섹터가 많이 올랐었냐?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 더 오를 수도 있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이런 전선 관련주, 특히나 LS그룹 종목들도 지금 재료가 제대로 붙었죠. 뭐 해적 케이블이라고 해서 흔치 않은 재료가 붙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상한가 갈만합니다. 이 고점에서도. 그래서 전기 관련주들이 지금 수급이 제대로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LS그룹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한 방에 쭉 이렇게 보내지는 못하고 약간 옆으로 가거나 약간 밀거나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밀릴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네가 상승하면 그 상승 힘에 힘입어서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대원전선 같은 경우 구리값 상승하면서 전기주가 오를 때 이 종목의 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지금 꼽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좀 호재 짙은 섹터가 오르고 또 힘이 좋은 섹터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께서는 지지선을 열심히 그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해야겠죠. 이런 가격이 똑같은 쌍고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쌍고를 돌파한 다음에 여기를 지지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을 버텨주면 갈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마 체크하셨을 거예요.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전기가 뭐 얘만 있냐? 그건 아니죠. 일진 전기 같은 경우는 모멘텀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쭉 올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계속 올리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12,000원에서 시작해서 30,000원까지도 도달을 했었다가 지금 다시 여기를 돌파한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자,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좀 어려울 때 이런 좀 좋은 차트가 생기는 것도 뭐 거의 과학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런 쌍고를 만들면서 살짝 소화했다가 다시 가는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차트가 신고가 랠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전기 섹터가 이런 랠리 힘입어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전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기회가 좀 온다고 했잖아요. 수급이 항상 이런 좋은 수급이 붙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다양한 수급이 있어요. 유리기판도 있고 원전도 있고 로봇도 있고 또 정치주들도 최근에 테마로 잡혔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테마와 이야기가 도는 상황 속에서 수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산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저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이 종목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전기주가 지금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주목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500억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 540억. 이렇게 신고가를 발생시키는데 거래대금이 1,000억 원대에 발생하지 않고 540억 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다른 곳에서 수급을 다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이야기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차트 괜찮죠. 여기에서도 수급이 흡수되고 있고, 그리고 유리기판 오늘 피롭틱스 같은 경우 수급이 하루 종일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단타 고수들이 이 종목에 무조건 매수 매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목이 돼서 이쪽으로 돈이 쏠렸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네, 너무 무거워서 제 생각이 좀 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 때문에 어쨌든 뭐 개인들이 많이 사면 세력들이 안 보내주는 건 거의 뭐 국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 이런 수급이 발생을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익을 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약장수들 멘트 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맞아요. 주식은 수급이라는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날마다 와요. 수급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외에 뭐 특별한 이야기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해볼까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한 거. 일단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인데 이 녀석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채권 투자예요.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구간 동안 올라와서 이제 압박을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 가격이, 이 차트가 깊게 눌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깊게 눌릴 수 있냐? 깊게 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가격을 지금 예측하는 개념이 아니고 채권 가격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과열이 돼서 올라가면 깊게 누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과열이 돼서 올라가면 한동안 깊게 누르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도 꽤 올랐죠. 그리고 깊게 눌렀어요. 그리고 꽤 올랐죠. 깊게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단순한 어떤 주식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 가격치가 높아지면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에 문제가 생기는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 가격도 어느 정도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눌러버리고, 오를 것 같으면 눌러버리고, 그 이유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 최우선순위의 가격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하락할 때마다 우리 한국 시장 코스닥에 돈들이 쏟아집니다. 얘가 하락이 더 세게 나오면 한국 시장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원래 한다고 좀 이야기가 돌고 있었죠. 근데 한국은행 측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이 웃긴 게 뭐냐면, 인하하면 인하한다고 난리를 치고 동결하면 또 동결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냐면 외국의 자본 흐름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하는 이유도 있죠. 환율이 문제니까. 환율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그럼 내려야 되는 이유도 있죠. 현재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이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욕먹을 수밖에 없고, 뭘 선택하든 그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얘만 떨어지면 만사 오케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선제적으로 더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도 중요하죠. 사람들의 대출 이자가 이제 줄어드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데 결국은 내릴 겁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자꾸 건설사들을 부양하려고 해요. 아파트 값도 부양하려고 하고, 물론 가격은 방어하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순위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번외 얘기인데, 잡담이에요. 번외 얘기인데, 저출산율 문제다 하고, 또 지금 그 취업을 안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포기하는 거죠.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하는 30대가 많다고 이 통계가 나왔나요? 40대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저출산일까요? 집값 더럽게 비싸니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집값이 비싸니까 살 곳이 없어서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유예요. 언제는 뭐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하게 좋았습니까? 항상 좋지 않았어요. 사실 수치적으로는 좋았는데 성장한 건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만족도는 항상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점점 줄어드냐? 보금자리가 없으니까. 직장은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집값은 사회초년생들이 넘보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경기도권에서 역세권만 돼도 집값이 기본 6억 이상 되죠. 뭐 기본 8억 이렇게 되고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이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부양은 해야죠.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도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건설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부양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지금 AI 시대다 뭐다 하면서 기술 개발이 막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채권도 뭐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회사들의 채권 매입. 이게 뭐냐면 그 부도 날 것 같은 회사들의 회사채를 사주는 거예요. 미국이 팬데믹 때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넘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위기 상태니까 중소형 기업들의 채권을 사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건설사들의 채권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미래 산업을 위한, 지금 기술 전쟁이잖아요. 우주 산업부터 시작해서 AI, 로봇, 전기 자동차, 친환경,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주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기술들이, 이런 기술들에 갖고 있는 회사를 더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특히나 반도체도 더 그렇고. 자, 이건 잡담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로 이 집값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중국도 사실은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중국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또 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들을 받는 이런 정책을 또 막 펼쳐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누가 이민을 오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온단 말이에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뭘 사겠어요? 부동산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만 좀 이렇게 문제를 잘 처리를 한다면, 나라에서, 정치권에서, 그렇다면 조금 더 증시 상황이나 또는 이제 미래 기술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별 얘기 제가 다 하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주 한번 잘 잡아보시죠.